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해도 될까? 이미 늦은 거 아닐까? 나이가 들면 어쩐지 인생의 문이 하나둘 닫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게 가능해 보였는데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안 돼, 너무 늦었어.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늦음이라는 착각입니다. 늦었다라는 말은 사실 상대적인 개념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70세에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가 있고 80세에 대학에 입학한 할아버지가 있으며 심지어 90세가 넘어도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모지스 할머니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농장에서 살며 6아이를 키운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관절염으로 바느질을 할 수 없게 되자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때가 그녀의 나이 70세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결국 그녀의 그림은 뉴욕 미술관에 전시되었으며 전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지스 할머니가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너무 늦었어 라며 포기했다면 우리는 그녀의 그림을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60대 중반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두려워하셨지만 차근차근 배우면서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고 직접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친구들과 소통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참 신기하고 기쁩니다. 하루하루가 활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늦음은 나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닫히는 순간 정해진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 나이에 뭐래, 이제는 그냥 조용히 지내야지.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게 여러분의 진짜 바람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나이의 기준에 스스로를 가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아까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못한 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후회는 늘 하지 않은 것에서 생기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오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새롭게 시작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게 책 한 권 읽기일 수도 있고 짧은 산책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쌓이면 그것은 어느새 삶의 새로운 페이지가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몸에 세월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도 마음의 열정과 배움의 길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단 하나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이 떠오른 순간 이미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은 시작된 것입니다. 늦음은 착각일 뿐 진짜 늦음은 마음을 닫아버릴 때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또 다른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아마도 돈일 겁니다. 연금, 저축, 집, 혹은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한 재산 마련.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 다른 관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돈만 있으면 노후가 준비된 걸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성실히 일하며 재산을 모아두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을 마련하셨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돈은 충분했지만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가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다른 한 분은 큰 재산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작은 모임을 꾸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여행을 다니셨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분의 삶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통장의 잔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 관계의 준비,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본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함께 나누고 웃을 사람이 없다면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노후 준비를 오직 돈에만 맞추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이 들면 자식에게 부담 안 주면 됐지. 통장만 있으면 노후는 안전할 거야. 그런 생각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노후 준비의 진짜 의미는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보고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작은 꿈을 키워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야 비로소 온전한 준비가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7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작은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기쁨이 여기에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작은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은퇴 후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노후 자산이지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나눔의 행복을 자산 삼아 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 노후 준비는 마음의 준비와 관계의 준비까지 포함하고 있는가? 돈이 아닌 나를 웃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당신을 가장 환하게 웃게 만드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식탁에서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일 수도 있고, 햇살 좋은 날 산책하다가 만난 작은 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노후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외로움 대신 따뜻함을, 공허함 대신 의미를, 불안 대신 감사와 희망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진짜 노후 준비 아닐까요? 노후 준비의 진짜 의미는 돈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 그리고 하루의 태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큰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상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인생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되새깁니다. 위대한 변화는 오늘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단 10분 걷기로 마음먹는 것.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기록하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어느새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우울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단 5분만 걸어보자. 처음에는 무겁게 발을 떼며 눈물을 훔치며 걷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을 발견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햇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마주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인사가 대화로 이어지고 대화가 친구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단지 숨 쉬려고 걸었는데 이제는 웃으려고 걷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작은 시작을 꿈꾸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것, 오늘 저녁 손주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 마음을 적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바로 천리길의 첫걸음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온 경험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날 해야 할 일을 메모하는 습관인데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느새 제 하루를 정돈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작은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내일 아침 나는 어떤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그 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떠올린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한 걸음에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쌓여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느껴지는 변화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가 줄어드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동료들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러 떠나면서 집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친구들은 건강 문제나 사는 지역의 차이로 만나기 어려워지고 어느 순간 외로움이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괜히 다가갔다가 부담스럽다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를 새롭게 맺는 용기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깊고 더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은퇴 후 동네 작은 서예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게 서툴러서 민망했다고 하셨지만 수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옆자리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거 참 잘 안 되네요. 저도 그래요. 같이 해봐요. 그 작은 대화가 시작이 되어 지금은 교실이 끝나면 다 함께 차를 마시고 주말에는 모여 전시회 구경도 다닌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용기를 조금만 냈더니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참 고맙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한 인사 한마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라고 건네는 말, 마트에서 계산줄에 서 있을 때 먼저 하세요 라는 배려 한마디. 이 작은 시도가 관계의 씨앗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인간관계를 가장 그리워하시나요?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만나지 못한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존재를 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와의 연결 속에서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관계를 새롭게 맺는 용기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새로운 배움과 웃음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일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과의 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할머니는 60대 후반에 지역 합창단에 들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가사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부끄러웠죠. 그런데 옆에서 같이 노래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점점 즐거워졌어요. 그분은 지금도 매주 연습을 나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소리가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노래하는 게 행복이거든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누구와 연결되고 싶으신가요? 혹은 어떤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으신가요? 관계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용기, 그리고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내일은 누군가와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새롭게 맺는 용기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인사, 작은 관심,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크게 남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후회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노력할 걸.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종종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반대로 도전한 기억은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실패했더라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75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까지 기타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나도 한번 배워볼까?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연습이 더뎠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했고 결국 작은 지역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노래를 들려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앙코르 무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봅니다.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도전은 우리를 지금과 미래로 안내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미뤄둔 꿈이 있지 않나요? 어릴 적 배우고 싶었던 악기,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혹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와의 만남. 그 꿈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8세 여성분은 은퇴 후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보여주기조차 부끄러워했지만 용기를 내어 지역 문예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서로의 글을 나누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그녀의 글은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책 한 권을 출간할 정도가 되었고 매주 글을 쓰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은 무엇일까? 내가 두려움 때문에 미뤄둔 일은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은 단순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작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도전이 내일의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직 쓰이지 않은 마지막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을 후회로 채울 것인가, 도전과 기쁨으로 채울 것인가는 오롯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보다는 도전을 선택하세요. 지금 이 순간의 한 걸음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